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신임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간 자신이 보여온 행보와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거심을 늘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지킬 앤 하이드도 아니고 그때그때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건가? 자리에 참석한 검찰 관계자들도 몹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혹시 이게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가 말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달라. 검찰은 검찰 거 아니었나요? 아니, 검찰은 윤석열 가족과 검찰들 거죠. 뭔 짓을 저질러도 잡혀가지 않고 뭔 짓을 저질러도 다 막아주고 보호해주니 검찰은 지들 거죠. 어떻게 국민들 겁니까? 말로만 국민 참 뻔뻔하다는 소리밖에는 나오지가 않네요. 윤 청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 변경 대상자 25명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검찰 최고의 간부로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인권중심 수사와 공판중심 수사구조 개혁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물론 자리가 자리인지라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말을 해야 했을 텐데요. 그래도 그간 자신이 해온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멘트는 가식적이고 궤변이고 헛소리인 거죠. 발언의 맥락을 들어보면 자신은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이 또한 어이상실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자신의 가족 수사를 방해하고 아내의 공소시효 만료까지 버텨야 하는 그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또 그가 이렇게 버텨줌으로써 검찰개혁과 한동훈 수사도 가로막을 테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사조인 셈인 건데요. 계속 버티십시오. 마일리지 쌓듯이 죄를 쌓아 올려 공수처에서 한 방에 털어버리면 되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뿌린 대로 걷어가면 되는 겁니다. 10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확실히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지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보여지는데요.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는 중앙지검 수사팀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고 결국 봐주기로 결론을 내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모가 아니라고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한 건데요. 처음부터 그에게 면죄부를 주기로 작정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김학의 사건으로 종결 처리하려 했다는 건데요. 결국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라는 확고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의혹으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공소장에 이 전 기자가 신라진 취재기간 중 한동훈 검사장과 수백 회 연락을 나눴다고 적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협박 피해를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측은 검찰과 함께하는 부분이 부정돼서 진행이 어렵다는 문자 메시지를 이 전 기자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공개된 2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올해 1월 26일부터 3월 22일 사이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전화 15통,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모두 327회에 걸쳐 연락을 했는데요. 이 기자는 1월 26일 이철 전 대표 배우자 명의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서 본격적으로 취재에 착수했고 3월 22일 취재 상황이 언론에 포착되자 중단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의 대리인인 제보자 X 지모 씨와 접촉한 시기에 한 검사장과 연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 전 기자는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한 검사장과 통화 9회, 보이스톡 1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172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가 어려워질 때마다 한 검사장과 연락을 한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지난 3월 6일 지 씨가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 전 기자에게 보내자 이 전 기자는 같은 달 10일 오전 11시 20분쯤 10분가량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직후인 오전 11시 35분쯤 지 씨에게 논의할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러면서도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뚜렷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적시했는데요. 수사팀은 오히려 3월 6일 지 씨가 보낸 약속한 부분이 부정되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지 씨도 검찰과 협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2월 말까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집중적으로 연락했음에도 공모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모 정황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모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이 전 기자가 실제로 검사들과 취재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 전 기자는 2월 12일 대검찰청 공보관을 찾아가 신라젠 관련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포인트로 취재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고 밝혔는데요. 2월 14일에는 신라젠 수사팀이 있는 서울 남부지검 공보관을 만나 신라젠 수사검사는 몇 명인지 궁금하다. 이 전 대표가 착복한 돈이 유시민 등 여권 핵심 인사에게 갔는지 찾는 것이 목표다라며 취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검찰 간부가 유착했다는 정황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공소장엔 이런 얘기를 들은 공보관들이 수사 방향을 조언해줬다는 내용도 담지 못했습니다. 공소장에 등장한 당사자들은 이 전 기자에게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준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는데요. 결국 수사팀은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도 한 검사장과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서 뺐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 계속 접촉하면서도 공모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가 드러났다며 오히려 수사팀이 무리하게 공모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수사팀은 마치 의도한 것처럼 한동훈의 공모 사실만 입증하지 못했고 공소장에서 그 내용도 모두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동재에게 철저하게 몰아주기를 한 수사 결과를 보면서 결국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동재와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은 얼굴이 다 밝혀지고도 기소조차 못한 제2의 김학의 사건처럼 종결 처리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정황은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 수사에선 한동훈이 없습니다. 또 꼬리잡기 놀이를 하는 이 한심한 검찰의 작태에 답이 없습니다.